안녕하세요. 오늘 그 60세 이후의 경제활동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이 주제로 보내주신 자료들 저희가 한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은퇴 후 소일거리 이걸 넘어서서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60세 이후라는 게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잖아요. 평균 수명이 늘면서 거의 2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새로운 인생 단계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좀 더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현실적인 기회, 또 필요한 준비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역시 가장 궁금해하실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통계를 보니까 좀 놀랍던데요. 55세에서 79세 사이, 그러니까 10분 중에 거의 7분 가까이가요. 평균 73세까지는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정작 가장 오래 다닌 직장, 우리가 흔히 주된 일자리라고 하죠. 거기서는 평균 49세 정도에 그만두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와, 이거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거의 20년, 24년 정도 기간이 그냥 붕 뜨는 셈인데요. 바로 그 기간, 그 흔히 징검다리 기간이라고 부르는 시기가 정말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고령층 고용률 수치는 OECD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그 상대적 빈곤율, 자료 보니까 66세 이상이 39.3%나 되더라고요. 이게 높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 시기에 경제활동이 단순한 보람찾기, 이걸 넘어서 어쩌면 정말 생계와 직결될 수 있다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아, 단순히 그냥 쉬는 기간, 이렇게만 볼 수가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가 상당히 커졌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2025년에는 거의 110만 개, 그 정도까지 늘리는 걸 목표로 한다고요. 네, 양적으로는 분명히 의미 있는 확대죠. 그런데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중 한 70% 이상이 월 70만 원대 보수를 받는 소위 공공형 일자리에 좀 집중되어 있거든요. 아, 공공형이요? 네, 보통 주 15시간 정도 일하는 기준인데 솔직히 이걸로는 실질적인 소득을 보존하기에는 좀 명확하죠. 그렇죠. 70만 원대면. 네, 그래서 이게 일자리라기보다는 좀 사회복지성 활동에 가깝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고요. 물론 경비나 청소, 돌봄 같은 일을 알선해주는 취업 알선형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평생 쌓아온 전문성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기엔 좀 아쉬움이 남을 수 있죠. 정부 지원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현실적인 지적이네요. 근데 다행히 보내주신 자료들 속에서 당신의 경험을 살려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흥미로운 길들이 좀 보이던데요. 첫 번째 경로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식, 이른바 긱 이코노미 전문가가 되는 길이요. 네, 맞아요. 특정 회사에 딱 소속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당신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 그걸 제공하는 방식이죠. 요즘 탤런트 뱅크라든지 아니면 사람인이 운영하는 원더풀 시니어 같은 플랫폼들 있잖아요. 아, 네네. 이런 온라인 서비스들이 기업하고 전문 시니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꽤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과거에 내가 영업 부장이었다. 이런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B2B 채널 개발 전문가라든지 CRM 시스템 구축 가능처럼 현재 시장에서 딱 통하는 구체적인 기술로 나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 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 직함이 아니라 기술이군요. 그럼 두 번째는 디지털 시니어의 길인데 이건 사실 제가 좀 놀랐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스마트 스토어 운영 같은 거요. 이게 보통 젊은 세대들 전유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정말 시니어에게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건가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와는 다른 강점이 있어요. 수십 년 쌓인 그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이요. 이게 오히려 아주 강력한 차별점이 될 수 있거든요. 아, 진정성. 네. 물론 베이비붐 세대가 상대적으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노년층 전반의 디지털 역량 강화 노력, 이건 중요한 과제이긴 합니다. 세 번째는 직접 시니어 창업에 도전하는 거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 같은 곳에서 사무공간부터 컨설팅까지 다 지원해준다고 하니 아주 막연하게만 느껴지지 않네요. 네, 시니어 창업가의 아주 강력한 무기가 바로 경험 차익, experience arbitrage라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오래 일했다, 이게 아니고요.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
오히려 수십 년간 쌓인 그 산업에 대한 통찰력,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젊은 창업가들이 놓치기 쉬운 안정성이나 기회를 포착하게 해주는 거죠. 뭐랄까,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아이템들도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게 많아요. 그렇군요.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력. 마지막 네 번째는 사회공헌 활동이네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가치동행 일자리처럼 월 57시간 활동에 57만 원 정도 활동비를 받으면서 보람을 찾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문화유산이나 숲해설가처럼 전문성을 살리는 길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완벽한 경제적 해결책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활동, 그러니까 경로 1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부업 경로 2 혹은 창업 경로 3 이런 것들과 잘 결합을 한다면요. 수입과 또 삶의 의미, 이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데 아주 중요한 포트폴리오의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다양한 길을 가려면 아무래도 든든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특히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교육부터 상담, 일자리 연계, 또 커뮤니티 지원까지 정말 폭넓게 돕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 전직 지원의 핵심 역할을 하는 중장년 내일센터도 있고요. 또 창업 관련 지원 정보를 한 곳에 다 모아놓은 정부 웹사이트 K-스타트업 포털, 다양한 정부 일자리 정보를 볼 수 있는 고용24 같은 곳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여러 자원들을 당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잘 연결해서 이걸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60세 이후의 경제활동이라는 것이 누가 이미 만들어 놓은 정해진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구나 싶어요. 오히려 당신의 소중한 경험과 필요에 맞춰서 직접 설계해 나가는 그런 여정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양한 경로와 지원 제도라는 재료들을 잘 조합해서 당신만의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당신이 수십 년간 쌓아온 그 소중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열정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포트폴리오가 당신의 인생 이막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여러 자원들을 하나의 나침반 삼아서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보시는 건 어떨까요?